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산다면 더 앞서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공개 토론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꼭 우리 아까 제안했던 백성주 의원하고의 공개 토론. 네, 공개 토론. 서로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범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공약에 대한 서로의 보는 견해, 이런 걸 해서 실질, 그렇고 또 우리 각자의 후보의 어떤 자질, 서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서로 파헤쳐서 우리 국민 시민들이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로 지금 좀 불편하게 서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국민 시민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쏟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하자면 제안에 정계 토론회 제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제안을 하고 그쪽에 응답을 달아서 다른 시일 내에 한 이틀, 3일 내에 이렇게 그쪽에 가면은 실시하도록 그렇게 준비 예정입니다. 예, 다음. 네. 예, 우리 경북 인터넷 진행 예, 최종 경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경선 발표하고 최동규 후보는 이제 무소 출마를 선언하시고 지금 무소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자돈 후보도 오늘부터 이제 흰 옷을 입고 예비 후보 운동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시에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단식 투쟁을 돌입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선주 후보나 백선태 후보님께서 지금 경선 과정에서 최동규 국장이나 구자돈 후보한테 러브콜을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를 백선주 후보 쪽에서도 제의를 했는 거고, 백선태 후보님도 제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최종 경선에서 백선태 후보님이 탈락을 한다든지 백선주 후보님이 탈락을 했을 때 백선주 후보는 없으니까 백선주 외부 후보님께서는 경선에 경선을 인정하고 새누리당에 남아서 다시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아니면 최종 경선에 낙선을 했을 때 구자돈 후보나 최동훈 후보를 누구 후보를 지지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주 우리 경북 인터넷 뉴스에 전현 대변인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 진짜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쉬운 질문 같은데 정말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낙선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가 유공자로서 너무 인센티브가 강하게 이렇게 15%라는 그런 것도 받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물론 항상 1등 안 했습니다만 1, 2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표가 모자르지 않아서 그렇게 진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아까도 이제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자근 후보나 지동희 후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같이 열심히 경선 끝까지 못했는데 저도 이제 무소속으로 나간다니까 제가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승복을 해서 우리 국내 발전이 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구자근 후보는 시도위원회도 또 했고 또 지역사회 국정에 아주 바쁘고 또 열정적으로 일하는 걸 모습으로 봐서 이 젊은 나이에
잘못하면 과거에 이렇게 정치 실패한 또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알리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마치 우리 새누리당에 넛을 갖고 미래를 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경선에 참여하면서 낙선하면 어떨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정말 지역과 구미 발전에 있어서는 어떤 한 경우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인터넷 뉴스의 김종성 대표님 질문하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인터넷 뉴스 대표 김종성입니다. 후보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태 예비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선 상대인 백성주 예비 후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천안함 사건 때도 KBS 라디오 출연해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의 가능성은 낮으면서 천안함 침몰은 폭침이 아니라 내부 폭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차관 임명 당시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다르며 NLL 무력화 라인이라고 국방부 안팎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런 언론의 지적에 대한 있는 가운데서 지금 정부는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백성태 예비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구미 지원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구미 종합비즈니스센터 내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구미 도는 기원식이 있었습니다. 백성주 예비 후보는 봉개발연구원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아직 3주 인원이나 전화 등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업무 특성상 1공단의 산업발전에 대한 프로젝트는 금방 가시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급하게 기원한 배경에 대해서 백성태 후보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미 인터넷뉴스의 김정 대표님께서 아주 진짜 많은 취재 자료를 가지고 저를 또 이렇게 질문하시자 대비했는데 아주 잘 조목조목 이렇게 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보관입니다. 안보 정말 우리 구미는 6.25 때 북한에 점령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웃이 서로 살상을 하는 위험적인 그런 지구가 바로 이 구미가 격렬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바로 저희 가까운 우리 선배들은 여기에 기회를 직접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런 데 대한 사실 지금 옛날 이야기하면 이웃의 어른들과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었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보관에 대해서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성장을 갖습니다. 성장 태동이. 그리고 국정 31년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목숨 걸고 권총을 가슴에서 하고 각심을 생각하는데 진짜 한 번은 죽을 지경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대남 공작에 대해서야 저는 대비가 철저하고 북한의 대남 공작에 대해서는 우리 국정원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그 임무가 최대의 임무니까 봅니다. 특히 이제 그런 제 입장에서 백성주 후보를 볼 때 좀 백성주 후보는 사실 우리 북한 핵에 대해서 좀 전문가입니다. 핵의 어떤 발전 동향이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NLA나 또 어떤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또 2년적 이런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인이 그런 전문가가 아니면 빠져야 될 거리에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연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정보원하고 달라서 2년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국방부 산하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인 면제나 그렇게 우리와 같이 국가 안위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런 면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정책들을 무슨 줄타기 했다 이런 것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안타깝고 물론 그래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그런 자리에서 볼 때 본인의 어떤 본 심정은 안 그렇다고 여길 겁니다. 그렇게 좀 입법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국방부 차관도 했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게 있으면 좀 용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여러분 이 회사의 자본금이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들으면은 우리 한국 개발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한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보통 그렇게 듣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개인 거죠.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에 본회의를 해서 아주 홍보를 크게 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정책 토론을 하자 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신평 돼지국밥집에 사람을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용 인력이 한 명도 없는 데서 이 본회의를 해놓고 요즘은 이제 저희 지지자도 많습니다. 정말 그거 뭐 하는 데가 이렇게 가봐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보면은 전화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렇게 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국가의 중요한 어떤 개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이 근원 문제에 대해서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디요? 네. 국민의힘 윤양춘 기자입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 두 분의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대 후보 측에서는 공권력이 전략 공천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에 대한 백승조 후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백승태 자. 네, 아까도 이야기했던 전략공천 사실 나는 시민을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도 우리가 지난번 전철이 있습니다. 심학공원에 전략공천 받는다고 꿈이 와서 시민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김성조 의원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근데 미리 와서 이렇게 전략공천이다 이러면은 우리 시민들이나 또 많은 리더들이 여기 왜 썩는지 정말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이익을 크게 봤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왜 비박 친박자라고 친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여러분 너 공천 줄게 그런 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마치 공천을 받는다고 지난 우리가 시기에 보면 꼭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보면은 경북 정치 1번지로서 우리 시민 스스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이런 정치 농락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는 그런 경우로 상대 후보에게 많이
사람들이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반성해 봤으면 싶고 지금은 또 이제 본인이 전략 공천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이 또 저하고 같이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고 이번에 관리위원회에 있던 김혜선 의원이 저하고 또 같이 국정원에 근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전략 공천을 해주지 않나 뭐 이런 또 역으로 제가 이제 전략 공천 후보자로 지금 몰려가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너 잘하려고 무슨 일을 하겠냐. 내가 전 전략 공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한테. 근데 그분들하고 뭐 전략 공천 해줄 이야기할 형편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가능하면 올목 또 젊은 청년 또 뭐 이렇게 많은 시민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다음 RTS. 네. 구미 IT 뉴스 박명숙입니다. 후보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얘기해 주시면 다들 잘 느끼실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그 모 방송에서 정책 토론회 하실 때 그 사회자님께서 구미시 정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 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되면 국정원 정보력을 제가 도움을 받도록 해서라도 구미가 빨리 난국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국정원이 도와줄 수 있는 위치인지 그리고 정보 유출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둘째, 또 뭐 언론에서 성급한 브로커를 파헤친다 그런 기획 기사를 보도가 됐는데 그 제목은 선량한 봉사자 희생시키는 선거철 협박 전화 누가 했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 네. 그 공명선거 차원에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 의혹도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 내용은 그 모 봉사단 무료급식 봉사한 봉사자에게 전화해서 그러지 마라. 그 협박 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또 그게 구미경찰서에서 범죄 사실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날 타 예비 후보가 봉사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봉사자는 또 그 3월 5일 그 이와 관련된 비방과 협박이 난무하는 구미갑 국회의원 선거라는 제목으로 그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갑지역 후보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전략공천 되셨으면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까 최근 소문에 그 국정원 출신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관위의 김혜선 의원님 두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백 후보님하고 어떤 관계이신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박명수 구미 IT 뉴스 좋은 질문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정원 정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정보위원회에 소속이 되는 게 거의 100% 갈려 있습니다. 왜냐면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국정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시스템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안다고 정보를 줄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필요로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가 요즘은 안보에 대한 개념이 그 옛날에 우리가 국방의 안보보다는 요즘은 아주 경제, 사회, 문화까지 광범위하게 국가안보를 보는 개념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어떤 정보에 크게 국가에 손실되라는 중요한 정보가 아닌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네트워크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보다는 많은 어떤 그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또 필요한 영유물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구미 시나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은 그러한 정보에 또 공개적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까지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 없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크게 서로 협조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철의 협박 범죄 행위는 저는 따뜻하게 질색입니다. 범법을 하거나 이렇게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하고 체질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에서 오래 한 10년을 감찰과장을 해서 그런지 이런 불법 행위가 그런데 요즘 선거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서로 협박 전화도 하고 그 법률을 잘 몰라서 아까도 이야기했으면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한 앞뒤 범죄 사실이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일어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 요구는 제가 할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가 전략공천. 제가 요새 전략공천 받는다면 좀 뿌듯하기도 한데 별로 좀 허위사실에 녹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이 두 분하고 직접 나이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우리 2차장으로 해역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했었고 또 우리 김혜선 또 차장은 제가 국가정보대학 원장할 때 해서 1차장을 했어요. 우리 라인하고는 서로 직접적인 교훈은 없고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이는 또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서로 가깝게 이렇게 전략공천 정도는 답변에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경상투데이 박윤 기자입니다. 경상투데이 박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상공회의소에서 정책 토론을 개최하셨잖아요. 내용이 후보했는데 이제 2차 공천 발표 결과 코앞에 두고 굳이 정책 토론회를 주장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백승주 후보가 후보가 정책 토론회를 수용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책 토론회는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정말 두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곧 아까도 이야기한 9월 10일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두 후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구미 시민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무 허구하든가 거짓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상대 캠프끼리는 이야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정중당당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면 우리 시민들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어떤 또 인력 문제라든가 어떤 번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이야기 서로가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정책 토론은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까도 우리 사무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두 후보가 만나서 크게 이렇게 지장받을 수 없으면 많은 기자님들 모시고 더 크게 하려면 시민들 이렇게 대토론을 많이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는 수용해 주길 바라고 두 번째 배고 백성주 후보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성주 후보는 연구원 출신으로 어떤 그런 토론에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또 저하고 또 한번 해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면은 두 번째 또 법원에 또 요청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토론에 같이 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어디 서울 갔다가 KTX까지 내려와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택시 기사들이 아직까지 백승주를 구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부족한 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100% 여론 경선인지 아니면 여론 경선을 겸한 경선인지 정확하게 룰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제 2명, 3명 있어서 3명의 1차 한 번 더 경선 여론조사에서 2명을 결선해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2명이기 때문에 막바로 결선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왜 전략공신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지역별로 100% 여론 경선이 아닌 상대적인 여론 경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여론 경선을 해서 1%라도 이기는 후보가 경선에 최종 경선에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가 이기도 20%가 이기도 안 되는 여론 경선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공천 얘기가 안 나오냐 그런 생각하는 거 후보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고미에서 지난번 이제 여론조사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는데 구자문 후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여론 성적이 좀 좋은 거로 이렇게 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번에 경선되고 나서 저는 여러 군데서 서울에서 사실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진박도 있고 비박도 있고 그런데 축하 전화로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 이 경선은 그야말로 마음표이기도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갖는 데 대해서 진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백성대 후보를 많이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호비가 새누리당 예비후보 백성태 후보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